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 즉 에피큐러스는 기원전 약 341년부터 270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의 철학과 사상은 종종 쾌락주의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에서 본래의 깊은 의미를 잃고 피상적으로만 이해되곤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 이르러 에피쿠로스주의자 또는 에피큐리언이라는 표현은 섬세하고 값비싼 음식을 즐기거나 감각적인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탐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 의미가 변질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그의 철학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사유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축소하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살았던 헬레니즘 시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가 건설했던 거대한 제국이 여러 왕국으로 분열하고 시민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폴리스 공동체가 점차 붕괴하면서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개인들은 더 이상 국가나 공동체로부터 안정감을 얻을 수 없었고, 거대한 세상 속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불안감과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과 격동의 시대 속에서 에피쿠로스는 외부 세계의 혼란스러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가 오랜 사유 끝에 내놓은 해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쾌락은 고통의 부재이다 라는 하나의 명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삶의 모든 고통과 정신적인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마음의 평온한 상태, 그가 아타락시아라고 불렀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철학에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방탕하고 무절제한 육체적 쾌락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불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평온한 상태, 그 자체를 지향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절제된 삶의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에피쿠로스가 어떻게 기존의 쾌락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인간을 고통으로 이끄는 복잡한 욕망의 구조를 명료하게 분석했으며, 나아가 이성과 깊이 있는 우정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그 구체적인 길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의 철학은 2300여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지난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여전히 깊은 정신적 공허와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울림과 삶의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쾌락, 즉 그리스어로 헤도네라고 불리는 개념을 어떻게 새롭게 정립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쾌락이 단일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두 가지 종류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동적 쾌락, 즉 키네틱 플레저이고, 두 번째는 정적 쾌락, 즉 카타스테마틱 플레저입니다. 동적 쾌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것은 배고픔이나 갈증, 추위와 같은 신체적 결핍 상태, 즉 고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허기를 느끼다가 마침내 음식을 먹는 행위, 오랜 시간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시는 행위에서 느끼는 강렬한 만족감이
바로 동적 쾌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쾌락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 다시 말해 능동적인 활동 속에서 발생하며 그 강도는 매우 강렬하지만 지극히 일시적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동적 쾌락이 결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적 쾌락은 항상 그것에 선행하는 고통, 즉 결핍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욕구 충족의 과정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동적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더 큰 결핍과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쾌락, 즉 삶의 궁극적인 선으로서 제시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종류인 정적 쾌락입니다. 정적 쾌락은 어떠한 결핍이나 고통도 없는 상태, 즉 욕구가 완전히 해소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정이 아니라 상태의 즐거움입니다. 그는 이 정적 쾌락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육체적으로 어떠한 아픔이나 불편함도 없는 상태를 아포니아라고 불렀고, 정신적으로는 어떠한 불안이나 근심, 동요도 없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음식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고 난 뒤에 찾아오는 편안한 포만감과 깊은 만족감, 해결되지 않던 문제로 인한 불안과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진 뒤의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바로 정적 쾌락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동적 쾌락이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의 즐거움이라면 정적 쾌락은 고통이 제거된 후의 고요한 평화의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쾌락은 고통의 부재이다라는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말은 우리 삶의 목표가 강렬하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끊임없이 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과 불안의 다양한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의미합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최고의 삶이란 화려하고 자극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소란스러운 삶이 아니라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날의 잔잔한 호수와 같이 맑고 고요하며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의 쾌락주의가 방탕함이나 무절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지혜로운 절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정신적 경지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 즉 마음의 평온인 아타락시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다양한 욕망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욕망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욕망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만 또 어떤 종류의 욕망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그는 인간의 욕망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명확한 범주로 세심하게 분류하여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어 하며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가리고자 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우리의 본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며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이 욕망들은 대체로 채우기가 어렵지 않으며 일단 충족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고통을 제거하고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욕망입니다. 이 욕망들은 첫 번째 범주처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더 맛있고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거나 추위를 가리는 기본적인 옷 대신 더 보기 좋고 멋진 옷을 입고 싶어 하는 욕망,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욕망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억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욕망들을 추구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거나 혹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큰 고통이나 상실감을 초래한다면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박한 빵과 물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면 굳이 구하기 어렵고 값비싼 진수성찬을 탐하여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헛되고 부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통념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그리고 헛된 믿음과 허영심에서 생겨나는 비어있는 욕망들입니다. 엄청난 부에 대한 끝없는 갈망,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타인을 지배하려는 권력욕,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불멸에 대한 갈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바로 이 세 번째 종류의 욕망들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정신적 고통과 불안의 근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들은 그 본질상 한계가 없어서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치열한 경쟁,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항상 더 많은 부를 원하게 되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 그것을 잃을까봐 늘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헛되고 부자연스러운 욕망들을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결국 에피쿠로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욕망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최소한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소박하고 자족적인 삶입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의 자유와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끝없는 소비와 무한 경쟁을 미덕처럼 부추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매우 강력하고 의미 있는 대안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평온, 즉 아타락시아의 상태를 위협하는 가장 크고 근원적인 두 가지 정신적 고통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려움들이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이성적인 사유, 즉 철학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감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러한 근원적 공포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첫째로 죽음의 공포에 대하여
에피쿠로스는 매우 명쾌하고 논리적인 논증을 제시합니다. 그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리고 죽음이 마침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각을 통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주체인 나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부재하며 죽음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감각하는 주체인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비논리적인 일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영혼 역시 미세한 원자들의 결합체에 불과하므로 육체가 소멸할 때 영혼의 원자들도 흩어져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나 사후 심판에 대한 불안 역시 근거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이성적인 통찰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부질없는 공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온전히 충실하며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당시의 그리스인들은 올림포스의 신들이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여 변덕스럽고 때로는 질투심에 가득 차 상과 벌을 내린다고 널리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신의 분노를 살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대중적인 통념의 정면으로 맞서 완전히 새로운 신에 대한 관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신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고 더없이 복되며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 세상의 사소한 일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완벽한 존재인 신들이 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복수하는 것과 같은 불완전한 감정에 휩싸일 리가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신들은 그들만의 축복받은 삶, 즉 완벽한 아타락시아 상태를 영원히 누릴 뿐,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의 변덕을 두려워하며 값비싼 재물을 바치거나 그들의 노여움을 살까봐 일상 속에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에피쿠로스는 철학적 이성을 날카로운 메스와 같이 사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가장 깊고 어두운 두려움의 뿌리를 잘라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안, 즉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를 비합리적인 공포와 근거 없는 미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그의 철학에서 이성이라는 것은 단지 쾌락을 계산하고 욕망을 분별하는 실천적인 지혜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정신적인 자유를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치유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개인의 내면적 평온과 자족적인 삶을 강조했지만 그의 철학이 결코 사회로부터 고립된 은둔주의를 지향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진정한 쾌락과 행복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정, 즉 그리스어로 필리아라고 불리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지혜가 행복한 삶을 위해 마련해주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단연 우정의 획득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우정이 단순히 삶의 부수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행복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우정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안전과 평온을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굳건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세계의 위협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친구들과의 진솔하고 철학적인 대화와 깊은 교감을 통해 지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안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무거운 무게를 현저하게 덜 수 있습니다. 우정은 끝없이 추구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헛된 욕망인 명예나 권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정은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쁨과 깊은 위안을 가져다 주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철학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에피쿠로스는 아테네의 교회 지역의 정원, 즉 더 가든이라는 이름의 독특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스승이 제자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장소를 넘어서 그의 철학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따뜻한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정원에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게도 남성과 여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노예까지도 신분의 구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친구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고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었으며 세상의 온갖 근심거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며 평온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부와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 도시 중심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폴리스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드러나지 않게 살아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정치 활동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갈등을 낳고 이로 인해 마음의 평온이 깨지기 쉽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한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는 매우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정의란 서로에게 해를 입히거나 또는 해를 입지 않기 위한 상호 간의 유용한 약속, 즉 일종의 사회 계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할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이라는 공동의 쾌락, 즉 공공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합의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피쿠로스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삶은 개인의 이성적인 성찰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과 동시에 신뢰하는 친구들과의 깊은 유대 속에서 안전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결코 고독한 사색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쾌락은 고통의 부재이다. 에피쿠로스가 남긴 이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명제는 23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의 철학은 흔히 오해받는 것처럼 감각적인 쾌락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저급한 쾌락주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이성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들을 삶에서 지혜롭게 제거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이라는 최상의
쾌락 상태에 도달하려는 고도로 지적인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며 더 강하고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인가? 그는 이러한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의 욕망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헛된 욕망들을 과감히 버리며 최소한의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소박한 삶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이나 신과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독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진실한 친구들과 나누는 깊은 우정이라고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지만 정신적인 빈곤과 만성적인 불안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는 이 역설적인 현대 사회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 방향을 잃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소진되곤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그런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라고 부드럽게 권합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삶은 결국 외부의 조건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자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냄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의 풍요,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깊은 안정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은 비록 역사 속으로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각박하고 불안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작지만 단단한 평온의 정원을 스스로 가꾸는 소중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